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치 데이터 표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계산적인 면이 나와서 머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네. 자,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 숫자에는 뭐가 있어요? 네, 크게 정수하고 실수가 있죠. 그래서 정수를 표현할 때와 실수를 표현할 때 표현법이 다른데요. 자,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정수는 간단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죠, 일단 정수를 저장한다. 그러면 작은 공간만 마련을 해두면 되거든요. 근데 실수를 표현을 한다. 그럼 실수는 일단 숫자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억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수를 기억하면서 굳이 큰 기억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머리 아프면 그냥 큰 바구니 하나에다가 정수도 집어넣고 실수도 집어넣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가 낭비가 되니까 고생을 하는 거죠. 정수는 조그만 그릇에, 실수는 큰 그릇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표현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수를 우리는 고정소수점 데이터 표현 방식이라 그러고 실수는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고정소수점이다라고 한다면 소수점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 끝에가 고정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고정소수점이다라고 하고 이런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부하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방식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일단 써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부하절대치 방식, 1의 보수, 2의 방수 방식은 주로 음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1의 부하절대치 방식은 이제 맨 앞에 있는 부호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1의 보수 방식은 이제 반전시키는 거죠. 0은 1로 1은 0으로 반전시킨 다음에 표시하는 거고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일단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직접 풀어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볼게요. 네. 자, 음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로 목적이 이걸 쓰는 방법은 음수 표현하는 방법으로 부하절대치 방식과 그 다음에 1의 보수 방식과 2의 보수 방식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의 보수. 네. 그래서 물론 양수를 표현할 때도 쓰긴 써요. 그러니까 정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플러스 값은 플러스 10을 표현을 할게요. 자, 동일해요. 그냥 이진수 8비트로 표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마이너스 10을 표현을 할 때 이제 이것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숫자를 표현을 할 때 8비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16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16비트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너무 길잖아요. 네모를 16개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8비트 표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은 8비트로 얼마예요? 써볼까요? 1010이죠. 0000 1010 10이니까 네. 0000 1010 이렇게 된다 그거죠. 네, 이렇게요. 네. 마이너스 10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숫자를 표현을 할 때 부호를 표현할 것이냐, 표현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부호를 표현할 때는 맨 앞에 비트를 부호 비트로 둡니다. 그래서 맨 앞에가 0이면 양수고 맨 앞에가 1이면 이제 음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부하절대치 방식은 양수값에서 맨 앞에 있는 비트만 1로 잡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에 대한 부하절대치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의 보수 방식은 뭐냐면 양수값을 반전시켜요. 그래서 0000이면 1111 1010
반전시킨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01, 01. 그렇죠. 이것의 반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양수값의 반전. 네.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시오라는 거. 더하기 1. 그래서 11, 11, 01, 10 이렇게 되는 게 2의 보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그죠? 마이너스 10에 2의 보수를 구하시오. 네, 마이너스 10에 2의 보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자, 8비트, 문제에서 8비트라고 주어지겠죠? 네, 8비트 이진수로 표현을 해요. 플러스 10을. 그죠? 일단은 양수 플러스 10이 일단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1의 보수로 바꿔요. 네. 1의 보수로 바꾼다. 즉, 뭐를 하시오? 그 말이에요. 반전을 시켜라. 그 말이죠. 반전. 네. 그 다음에 어째야 돼요? 거기다가 네, 더하기 2를 해요. 그러면 2의 보수가 만들어진다 그죠. 시험 문제는 2의 보수가 제일 많이 나오죠. 왜냐면 2의 보수를 물어보면 1의 보수도 할 수 있어야죠 되는 거죠. 어차피 1의 보수로 바꿔서 더하기 1을 하니까. 그래서 출제자가 문제를 낸다면 당연히 2의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주면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이너스 9에 대한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9를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로 표현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2바이트 표현법, 즉 16비트로 표현을 한 거고요. 우리는 8비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마이너스 9를 바꾸자. 그럼 플러스 9를 일단 마련을 해요. 8비트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1, 2, 4, 8. 8비트로 된 플러스 9가 표현이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16비트 표현법입니다. 8비트 표현법이다 라고 말을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8비트 표현법을 하겠다 그거죠. 자, 그럼 부하 절대치는 어떻게 되죠? 맨 앞에 있는 것만 뭘로? 1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그죠. 이게 부하 절대치 방식이군요. 되겠죠? 자, 1의 보수 방식은 뭐다고요? 이거를 반전시켜라 그러죠. 반전. 그죠? 반전. 그래서 1, 1, 1, 1, 0, 1, 1, 0. 이게 반전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시오 그랬어요. 더하기 1. 이렇게요. 더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1, 1, 1, 1, 0, 1, 1, 1 이렇게 되군요. 그래서 여러분 책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의 2의 보수법은 뭐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는 10진수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고 또 함정이 있죠. 같이 물어봅니다. 플러스 9와 마이너스 9에 대한 2의 보수 표기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플러스 값은 세 가지가 다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00001001 그 다음에 1111 0111이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죠. 되었나요? 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많은 걸 생각을 해보자 그죠. 우리 컴퓨터는 어떤 체계를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선택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우리 컴퓨터는 어떤 표기법을 쓸까? 2의 보수 표기법을 써요. 왜 하필이면 2의 보수일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에 비해서. 첫 번째는 빨라요. 네, 같은 계산을 하는데 2의 보수가 빠른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2의 보수는 이진수로 바꿨다가 1의 보수로 바꿨다가 더하기 1을 해야 되니까 1의 보수를 거치니까 더 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계산하기 편하게 하는 거고 컴퓨터는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일단 2의 보수는 조금 이따 볼게요. 왜 빠른지. 그래서 2의 보수는 더 빨라요. 그 다음에 표시할 수 있는 가지수가 하나 더 많아요. 네. 같은 비트를 주어졌을 때 8비트를 주어지면 8비트면 우리가 2의 8승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또 똑같이 2의 8승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2의 보수는 하나 더 많이 표현할 수가 있다 그거죠. 2의 8승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또 부호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세부적인 건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서 2의 보수의 특징이 두 가지가 들어와요.
빠르다. 예. 더 많이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특징적인 것 때문에 우리 컴퓨터는 이해보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표현할 수가 있을까? 8비트란 말이에요. 그럼 8비트가 주어졌을 때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숫자를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네, 부하 절대치다, 1의 보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부하 절대치는 가장 작은 값은 뭐냐면 8비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8비트면 이렇게요. 자, 얘는 우리가 뭘 하기로 했죠? 부호자리다 그랬죠. 0이다, 1이다 라고 부호자리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다 채워졌을 때는 얼마냐라는 거죠. 이렇게 다 채워지면 자,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자리, 32자리, 64의 자리, 128인데 여기가 다 채워지면 얘보다 하나 더 작은 거니까 1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0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고 1이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127에서 마이너스 127이 될 거예요. 그래서 8비트이면 네, 8비트이면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마이너스 127에서 127까지예요. 근데 이거는 부하 절대치와 1의 보수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2의 보수는 달라지죠.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공식을 하나 생각을 해줘야지 돼요. 8비트면 8비트인데 127이 나오려면 어때요? 127은 어때요? 2의 8승에서 2의 7승에서 가깝잖아요. 2의 7승이 어때요? 128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의 n비트라면 n-1부터 2의 n-1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8비트니까 마이너스 2의 8-1부터 2의 8-1, 즉 마이너스 2의 7승에서부터 2의 7승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2의 7승이 얼마예요? 네, 120, 예. 네, 이거 공식 틀렸죠? 다시 쓸게요. 자, 마이너스 2의 n-1, 마이너스 1에서부터 2의 n-1,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이거 n-1이라면 2의 7승이죠. 2의 7승 빼기 1에서부터 2의 7승 빼기 1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 2의 7승이면 128이죠. 128에서 하나 빼니까 1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7에서부터 127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 공식이 일단 중요해요. n비트가 주어졌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보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부하 절대치나 1의 보수는 이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자, 플러스 127에서부터 마이너스 127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0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0. 자, 마이너스 0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마이너스 0. 이렇게요. 자, 마이너스 0은 일단은 플러스 0은 얼마죠? 이게 8비트로 표현해 볼게요. 00000000이에요. 됐죠? 마이너스 0, 부하 절대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맨 앞에 있는 것만 1, 나머지는 0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부하 절대치 방식이에요. 1의 보수 방식은 이것의 반전이다 그랬어요. 1111, 1111. 자, 문제 없죠? 2의 보수는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다 더하기 2를 해보세요. 0 되죠? 네, 올림수 하나 존재하네요. 0, 0, 0, 0, 0, 0, 0, 1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몇 비트 표현법이어야 돼요? 8비트 표현이어야 되죠.
맞죠? 8비트인데 얘는 몇 비트가 돼버려요? 9비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8비트만 주어졌는데 9비트로 표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에 대한 표현을 뭐를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부하 절대치다, 1의 보수다는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2의 보수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다가 1의 보수다 더하기 1을 하라 그랬는데 표현할 수가 없게 돼버리죠. 9비트가 필요해 돼버리죠. 오버플로가 나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마이너스 0이 왜 필요하냐 그거죠. 0이라는 것은 부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잘 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부하 절대치나 1의 보수는 플러스 0도 있고 마이너스 0도 있어요가 되는 거죠. 예, 플러스 0도 있고 마이너스 0도 있어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하 2의 보수는 뭐만 존재한다? 플러스 0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네. 그래서 8비트니까 총 256가지 2의 8승까지니까 256가지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럼 얘는 하나로 빠졌으니까 뭐를 하나 더 표현할 수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또 따져본 거죠. 하나씩. 네. 그래서 이제 따져봤더니 이제 마이너스 127까지는 잘 표현이 됐어요. 마이너스 128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128을 표현을 하고자 한다. 그럼 플러스 128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1, 2, 4, 8, 1, 2, 4, 8이 아니라 1, 2, 4, 8, 16으로 가야죠. 자 16, 32, 64, 128 1, 0, 0, 0, 0, 0, 0,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하 절대치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수는 처음 비트가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맞아요. 자, 1의 보수도 표현을 해보자. 반전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는 부호 비트로서 마이너스는 1이 나와야 되니까. 2의 보수 방식으로 해봤더니 얘다 더하기 1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 대한 표현은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얘는 어때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는 맞아요. 이렇게요. 그죠? 총 표시, 이제 8비트니까 총 표시할 수 있는 개수는 맞는 거예요. 근데 표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두 개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부하 절대치나 1의 보수, 2의 보수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개수하고 개수를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따져보세요. 자, 부하 절대치 방식과 1의 보수 방식은 똑같이 아까 그 공식이 어떻게 되었죠? 마이너스 2의 n-1 마이너스 1에서부터 2의 n-1 마이너스 1까지 표시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죠. 자, 2의 보수는 여기 하나 더 표시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28부터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n-1승부터 마이너스 2의 n-1승에서 n-1 마이너스 1까지 표시할 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자 보세요. 8비트인 경우 2의 보수는 아까 이제 두 개는 했으니까 8비트인 경우 2의 보수 방식은 얼마부터 표시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최대 127까지 표시할 수 있어요. 됐죠? 자, 마이너스 128은 2의 몇 승이에요? 2의 7승이잖아요. 그죠? 2의 7승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8비트일 때 2의 7승이니까 얘가 n비트라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n비트라면 8일 때 7이니까 n비트면 n-1승부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이 할 때 보통 8비트를 물어봐요. 8비트일 때 나타낼 수 있는 2의 보수의 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다. 자, 2의 보수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1의 보수와 부하 절대치는 같잖아요.
동일하죠? 마이너스 127에서 127까지 동일하죠. 근데 2의 보수만 틀리잖아요. 2의 보수만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까지다 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억해요? 이걸 기억을 하고 또 어쩔 때는 16비트에 대해서 물어봐요. 16비트로 이루어졌습니다. 2의 보수 방식입니다.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공식에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의 15승에서부터 2의 15승 빼기 1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수식 자체로 물어보겠죠?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방법은 각각의 숫자를 가지고 부하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하는 한번 연습을 해보고 특징을 기억하세요. 2의 보수에서는 마이너스 0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8비트인 경우 최소 마이너스 128을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건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되었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공식을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공식도 여러분이 무작정 애울 게 너무 많아요. 아, 왜 이렇게 됐지? 한번 따져봐서 공식을 애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두 개의 공식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2의 보수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2의 보수의 특징 두 가지. 마이너스 0은 없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표시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하나 더 많다라는 거죠.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가. 네. 왜냐하면 플러스 0이다, 마이너스 0이다는 어때요? 같이 봐버리니까 네, 마이너스 128이라는 것을 하나 더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이제 연산을 해볼 거예요. 계산을 해볼 건데 2의 보수의 특징이 하나 또 뭐라 그랬죠? 빠르다라고 그랬죠. 자, 왜 빠를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n비트일 때 나타낼 수 있는 정수 표현 범위. 자, 부하 절대치는요, 네, 마이너스 2에 n-1 마이너스 1에서부터 n-1까지 2의 보수만 특이하다 그랬죠? 마이너스 2에 n-1에서부터다. 그 다음에 보세요. 8비트일 때 2의 보수로 표현 가능한 정수의 범위 얼마예요? 2의 7승에서부터 2의 7승 빼기 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의 보수 연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결과에다 여러분이 애착을 가지지 말고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든지 간에 8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예요. 1의 보수로 연산을 하던 2의 보수로 연산을 하던 결과는 1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나? 그래서 8 빼기 7을 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빼기를 우리는 뭘로 고쳐요? 컴퓨터가 뭐로 고치죠? 예, 덧셈으로 바꾸는 거죠. 예, 더하기로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8 더하기 빼기 7인데 이 빼기 7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보수로 바꾸는 거죠. 자, 8은 1의 보수, 8은 1의 보수로 어때요? 양수값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7을 1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8비트니까 우리가 이제 8비트 표현법을 하기로 했으니까 자, 4개에다가 이제 이렇게 4개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 7을 한번 생각을 해줘야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자릿수를 적어요.
자, 7을 만들어요. 7. 그럼 어떻게 돼요? 1, 1,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플러스 7에 대한 표현이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7인데 1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저기다가 적어줘야 되죠. 1의 보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양수값에 반전하기로 했죠. 반전. 반전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썼다 그거죠. 마이너스 7. 했죠? 자, 그거를 이제 연산을 해요. 더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0이니까 뭐 0이죠. 0, 0, 0. 올림수 존재하네요. 그죠? 네. 0, 0, 0, 0. 올림수 존재해서 0이 되죠? 또 올림수 존재해서 0이 되죠? 올림수 존재해서 0이 되죠? 올림수 존재해서 0이 되죠? 마지막에 1 올라가죠. 네, 그럼 그 1을 어때요? 여기다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수 1이 딱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 8비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8비트. 얘는 어때요? 9비트가 나와버렸죠? 8비트가 넘어간 이 1을 1의 보수 연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맨 마지막 자리에 한 번 더해주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덧셈을 하게 돼요. 그러면 더하기 하면 1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1의 보수에서 00000001이 나온 거죠. 1의 보수 표기법으로. 그래서 양수 첫 번째 자리가 0이니까 아 얘는 양수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이 된 거죠. 양수 그대로 1. 자, 8 빼기 7을 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1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뭐를 기억하냐면 1의 보수 연산에서 올림수가 나왔다? 그럼 어째야 돼요? 맨 끝에다가 한 번 더 더해주군요. 라는 거죠. 그걸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1의 보수는 더하기가 몇 번 했어요? 2번이나 했어요. 여기서 더하기 했죠? 올림수를 가지고 맨 끝에다가 뭐 해줬어요? 더하기를 했어요. 연산이 2번이나 이루어졌군요. 라는 거죠. 됐죠? 네, 그걸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예, 1이 나온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해봤어요. 7에서 8을 빼세요. 7에서 8.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또 한번 여러분이 살펴볼 건 뭐냐면 올림수에서 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올림수 1이 나왔어요. 여기도 올림수 1이 나왔어요. 그죠? 두 개가 같았죠. 하여튼 숫자가 두 개가 같았어요. 1, 1 같았어요. 자, 그게 왜 필요할까? 조금 이따 또 필요해요. 네. 자, 이제는 7에서 8을 빼세요. 그랬어요. 7. 여러분 8을 빼면 어떻게 돼요? 병신이 되는데. 자, 7에서 8을 뺍니다. 네, 7을 이진수로, 7을 이제 더하기로 바꾸는 거. 7 더하기, 빼기 8을 더하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8을 이제 2의 보수로, 1의 보수로 나타내야죠. 자, 7을 이진수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됐어요. 얘는 7에 대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8을 1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진수로 일단 나타내 볼까요? 8을 이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네, 1, 0, 0, 0. 이게 이제 플러스 8에 대한 표현이고 마이너스 8에 대한 1의 보수 방식은 반전시켜라 그랬죠? 그래서 반전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저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8을 썼어요. 자, 두 개 더하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1과 2를 더하면 어때요? 올림수 존재하고 0이죠. 이진수는 2가 됐을 때 이제 올림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 얘는 3개를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올림수 존재하고 1이죠. 또 3개를 더하니까 어때요? 올림수 존재하고 1이죠. 네. 그래서 1 그대로 내려왔죠. 네. 1 쓰고 1 쓰고 1 쓰고 1 쓰고 됐어요. 이걸로 끝났죠. 올림수 존재했나요? 없어요. 자, 여기에 최종적인 올림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기도 있나요? 없었어요. 하여튼 없는 거 똑같죠. 0, 0인 거 똑같죠. 네, 됐어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안 되죠. 이거는 무슨 표기법이에요? 1의 보수 표기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의 보수로 표시할 때는 양수값을 반전시켜서
1의 보수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1의 보수가 나온 거죠. 그럼 이거를 원래 값으로 봐야죠. 원래 얼만가. 그럼 다시 반전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 값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전을 시켜요. 그러면 0, 0, 0, 0, 0, 0, 0, 1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맨 앞에 부호가 1이니까 마이너스 음수였구나 알 수가 있고, 이걸 해봤더니 원래 무슨 값이었다? 1이었다. 양수 1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7 빼기 8 하면 우리가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됐죠? 이게 1의 보수를 연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과값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7 빼기 8을 1의 보수 방식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정은 필요 없잖아요. 정답만 물어보니까 7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1이다. 그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십진수로 계산하듯이 계산하면 돼요. 그건 안 나오죠. 네,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다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2의 보수 연산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데 8 빼기 7을 하시오. 그래서 8에서 7을 빼시오. 그러면 이걸 이제 덧셈기로 고쳐요. 8에서 7을 빼겠다. 이렇게. 그래서 8을 2의 보수로 표시하면 똑같죠. 양수값과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7을 2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을 해줘야죠. 자, 마이너스 7을 양수값은 이거여서 1의 보수는 이거였어요. 양수는 2의 보수는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더하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군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2의 보수. 7을 2의 보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두 개를 더하시오. 더하세요. 자, 0과 1을 더하면 1. 0, 0. 올림수 하나 존재하죠?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올림수 존재. 1과 1은 0 하면서 올림수. 1과 1은 0 하면서 올림수. 1과 1은 올림수 1 하면서 됐죠? 그러면 마지막에 1과 1을 더하니까 1, 0이 된 거죠. 네. 그러면 8비트 연산을 했는데 9비트가 나와버렸군요. 네. 그러면 표현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이 일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죠. 이 일을 어떻게 하나요? 네, 버려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연산을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8에서 7을 빼면 결과 얼마예요? 1이잖아요. 네, 결과 1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2의 보수 연산이 더 빠르다라는 거죠. 1의 보수는 올림수가 발생을 했을 때 어쨌어요? 한 번 연산을 더 했죠. 네. 그런데 2의 보수는 올림수가 발생을 했을 때 어쨌어요? 그냥 끝냈어요. 버리고 끝냈어요. 그래서 2의 보수 연산이 더 빠르다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7에서 8을 빼시오. 그래서 7에서. 그래서 7을 이제 더하기로 고쳤습니다. 7 더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7을 2의 보수로 표현을 한 거고, 자, 마이너스 8을 또 표현을 했어요. 마이너스 8을 이거를 2의 보수로 표현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1의 보수로 표현한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한 거죠. 네, 그러면 0, 0, 0, 1 되는 거고 1, 1, 1, 1 이렇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2의 보수에 대한 표현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렇게 되는군요. 더 해볼까 이제? 자, 1 더하세요, 1 더하세요, 1 더하세요, 1 더하세요 이렇게 더했어요. 문제 없죠. 이걸로 끝이죠. 이거는 2의 보수 표기법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다 그죠. 그럼 원래 값을 우리 찾아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양수, 어떤 숫자를 양수값을 1의 보수로 만들었어요. 1의 보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했어요? 반전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의 보수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2의 보수로 어떻게 했어요? 더하기 2를 했어요. 여기다가 자, 이 반전시켜서 더하기 2를 해서 2의 보수를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자, 첫 번째는 1이니까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마이너스 1을 하고 반전을 해주면 원래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값을 알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해봐요. 빼기 1을 해봐요. 네, 빼기 1을 하면 자 볼까요? 11111111 자 음수라는 걸 알갖고 빼기 1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일단 얘가 있고 1110이 되죠. 이것에 반전을 해보세요. 빼기 1을 했고 반전 10000000 아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군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7에서 8을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래 값까지 여러분이 계산이 나와줘야 되는 죠. 원래 값까지. 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이해보수 연산에서 이제 저걸 해보세요. 마이너스 126에서 126을 빼세요.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자, 둘 다 보수 처리로 바꿔주는 거죠. 126에 대한 네, 이해 보수 또 126에 대한 이해 보수예요. 자, 그거를 네, 더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됐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자, 덧셈 하는 거 보세요. 더했죠? 더하니까 올림수 존재하고 0이죠. 더하니까 올림수 존재하고 여기 올림수 안 나오죠? 1이 되죠. 0이 되죠? 0, 0, 0. 1과 2를 더하면 뭐예요? 1, 0이죠. 그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버리니까 이렇게 될까? 아니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어때? 얘는 마이너스 126과 마이너스 126을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네, 252라는 값이 나타나죠. 지금 몇 비트라 그랬어요? 8비트예요. 8비트. 8비트면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지금 훨씬 값을 넘겨버렸죠.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우리가 오버플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림수가 나왔네? 이거 버려야지 버리면 어떠세요? 이게 양수값이 돼버리죠. 음수값을 2개 더했는데 어떻게 양수값이 나오겠어요? 그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컴퓨터가 오버플로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컴퓨터도 머리가 있겠죠? 어떻게 오버플로우다라는 걸 판단을 하냐면 여기 있는 올림수와 여기 있는 올림수가 서로 다르면 네, 서로 다르면 우리가 오버플로우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렇게 캐리를 올림수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서로 다르면 이거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군요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연산에서 서로 다르면 이라는 걸 판단하는 것은 무슨 회로도에서 사용했어요? 그죠? 익스클루시브 오화 회로도를 사용했죠. 그래서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를 오화를 해요. 그래서 결과가 이제 1이 나오면 오버플로우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오버플로우의 판단에 사용되는 회로도는 무엇이다? 익스클루시브 오화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연산을 하고 각 이해보수로 바꾸는 데다 여러분이 이제 치중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뭐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걸 느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해보수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0이 없어요. 숫자를 한 가지 더 표현할 수 있어요. 총 표시할 수 있는 가지수는 정해져 있죠. 근데 얼마에서 얼마까지 표현을 한다. 거기서 이해보수는 마이너스 128부터라는 거, 8비트일 경우. 그래서 한 숫자 하나를 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마이너스 0 없는 대신에 숫자를 하나 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 기억해주면 되겠고 오버플로우를 판단하는 기준 네, 익스클루시브 오화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해보수 연산이 더 빠르다라는 거
왜 빠를까? 이렇게 마지막 올림수가 발생을 했을 때 더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버리니까 더 빠르다라고 이제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부동소점 연산이 있습니다. 부동소점 연산. 네,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정수 표현법이었죠. 정수에서도 이제 음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부동소점 연산은 이제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실수면 굉장히 큰 수, 굉장히 작은 수 표현에 사용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규정을 해놨냐면 IEEE 754에서 표현 방식에 대한 표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단정도 방식과 배정도 방식이 있어요. 자, 단정도 방식은 32비트 표현 방법이고요. 배정도 방식은 64비트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32비트 방식이 주로 나왔죠. 그 32비트 방식도 솔직히 힘들어요. 32개의 비트를 처리해야 되니까. 64비트가 나오면 어쩌요? 비트 64개를 처리해야 되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도 32비트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해놨어요. 총 32비트, 여러 32개의 비트를 그린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비트는 1비트, 1비트가 부호자리예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를 이제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0이라고 쓰고 마이너스는 1이라고 쓰죠. 마이너스 1. 그죠? 애우기도 좋게 해놨잖아요. 마이너스는 뭘로 표현해요? 네, 1로 표현해요. 그죠? 자, 지수부는 8비트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수비는 23비트를 차지해요. 그러면 총 32비트 맞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따져볼 건데요. 자, 얘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10진수. 자, 13.5입니다. 13.5를 부동소수점 32비트 단정도. 네. 자,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단정도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표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진수로 변환해 줘야 돼요. 이진수 바꾸기. 13.5를 이진수로 바꾸세요. 그럼 소점을 중심으로 1의 자리 이제 해주면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해서 13을 만들어요. 그러면 8과 4와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얘는 0.5의 자리, 0.25의 자리, 0.125의 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0.5니까 어때요? 얘를 딱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진수로 바꾸면 1101.1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정규화 과정을 거쳐요. 정규화 과정이다라는 것은 1점 얼마 형태로 만들어요. 곱하기 2의 몇 승. 이렇게요. 네.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걸 정규화 과정이라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정규화인데 물론 0점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예를 보여줄 거예요. 정규화에. 그런 예가 없다면 그냥 1점으로 만들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소수점을 1이 옮겨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옮겨가죠. 그래서 3번 옮겨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1점. 자, 1점이니까 10, 1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잘게 쪼개서 보는 거죠. 이거는 뭐가 되냐면 지수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 가수예요. 여기가 부호 자리인데 여기가 부호. 부호가 지금 뭔가요? 플러스군요. 자, 이거를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부호가 플러스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적기로 했죠? 플러스면 0이라고 적기로 했어요. 자, 지수부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지 돼요.
가수부는 1011이에요. 1011. 23비트 표현인데 달랑 4비트만 썼군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열심히 0000을 쳐요. 23비트 남은 비트를.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수부가 되는데 지수부에서 2의 3승이 나왔으니까 3에 대한 표현을 일단 쓰면 돼요. 근데 이제 3을 뭐로 바꿔야 돼요? 이진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 2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면 저기다 어떻게 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음수 부호 자리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죠. 저게 8비트란 말이에요. 8비트니까 2의 8승이니까 25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음수 표현하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이 256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걸 절반 잘랐어요. 그래서 127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0에서부터 255까지인데 127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쪽은 음수 자리로 하자. 얘는 양수 자리로 하자. 이렇게 이제 쪼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오겠죠? 255를 2로 나누면 딱 127이 안 떨어지죠. 128 아닌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127 기준으로 해야 된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128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래서 128 바이어스법도 있고 127 바이어스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IEEE에서 규정한 것은 127 바이어스법을 쓰자라고 표준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127 바이어스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지수가 나오면 이 지수에다가 이 지수 자리에다가 3이 나왔다. 그러면 127을 더해요. 그럼 130이 나오죠? 이거를 뭐로 바꿔요? 이진수로 바꿔요. 바꿔서 저기다가 쓰면 돼요. 네. 그래서 130을 이진수로 바꿨더니 얼마가 되냐면 자, 10000010 맞나요? 네. 이렇게 된대요. 130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127 바이어스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수를 조심해 주면 돼요. 이렇게요. 음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27 바이어스법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네. 우리가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그래서 부동소점 표현 방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들어집니다. 천천히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5.75라는 10진수가 있어요. 이거를 32비트 단정도, 네, 단정도 부동소점, 네, 단정도 부동소점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이진수로 변환해 줘야 된다 그거지. 이진수. 네, 그럼 15를 이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1248. 그죠? 111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5의 자리, 0.25의 자리니까 75를 이진수로 바꾸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75를 이진수로 바꿨더니 마이너스 1111.11이 됐어요.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정규화 과정이다 그랬죠. 네. 정규화 과정은 1점 어떤 수 곱하기 2의 몇 승 이렇게 고치는 게 정규화다 그러죠. 자, 소수점 몇 번 옮겨갔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옮겨가면 돼요. 그래서 2의 3승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자, 나머지는 여기다 써주면 돼요. 5개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음수니까 맨 앞에 있는 비트는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8비트 자리가 지수 자리다 그랬죠. 지수는 조금 계산해야 되니까. 나머지 23비트가 가수부다 그거죠. 가수부는 이거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를 채워요? 0을 채워주면 되죠. 됐죠. 그럼 이제 지수부는 어떻게 하자? 127 바이어스법을 쓰자. 3이니까 이제 세 번째는 지수부를 계산해요. 지수부 계산. 그래서 127을 발법. 3 더하기 127을 하면 130이고 이거를 뭐로 바꿔요? 이진수로 바꿔요. 네.
그래서 이진수로 바뀌어진 수를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이진수로 바꿨더니 이렇게 되군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5.75를 32비트 부동수점 표현 방식으로 썼더니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게 바로 부호자리. 이게 부호자리입니다. 이거. 가수부의 부호자리다. 그죠. 가수부의 부호자리, 지수, 그 다음에 가수부를 쓰는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